한국항공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성공지원센터에서 새내기 3중 멘토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이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학생활 동안 해왔던 교내 교회 대외 활동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려 하는데요. 저는 현재 항공교통 전공 18학번에 재학 중인 이시연입니다. 저는 쿠탐이라는 무인기 소모임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영상 제작 소모임 빨간 비디오에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 활동으로는 종로 한복 홍보단 2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리고 싶은 제도가 스페이스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스페이스 제도는 현재 지금 졸업 인증제 프로그램인데 스페이스 인증 5개 분야 중 2개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5개의 분야 중 4개의 분야를 3학년 때 취득해서 스페이스 장학 대상에 선정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역량 내용들을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종합정보 시스템에 있는 제가 제출한 내용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소통 역량 인증입니다. 현재 항공교통물리학부의 경우 토익 기준으로 800점 이상을 취득했을 때 이 역량을 달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 탐구 역량 인증인데요. 이 역량의 경우 제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스페이스 인정 대상 취업 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가할 경우 이 역량을 달성할 수 있게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통섭 융합 역량인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3급 이상을 취득하시게 될 경우 이 역량을 달성하실 수 있게 되시며 저는 2급을 취득했습니다. 네 번째로 창의 도전 역량 인증인데요. 저의 경우 창업 베이스 캠프 창업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수료하여 이 역량을 달성하였고 취업 세미나에 2회 이상 참가하는 것으로 이 역량을 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5번째로 윤리 인성 역량 인증인데요. 사회봉사 활동을 150시간 이상 이수하셨을 때 이 역량을 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교내 대외 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크게 6개의 키워드를 뽑아보았는데요. 항공, PT, 학술, 동아리, 어학, 리더십 이렇게 총 6개의 키워드로 여러분께 교내 대외 활동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교내 대외 활동의 이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학술제 진행위원, 보잉데이 참가, 쿠탐, 앞서 말씀드린 무인기 소모임 스터디이고요. 교내 어학연수, 빨간 비디오, 아이카우, 새내기 멘토, ISP 글로벌 버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글로벌 버디 활동인데요. 항공과 관련돼 있고 학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제공되며 영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학 능력에 해당되고 항공 관련 전공의 12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활동한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대외 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항공 전공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항공 전공 친구들과 함께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을 견학했는데요. 대한항공의 경납고와 화물청사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데 외국에서 온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견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견학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분께서 직접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도 해주시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시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활동은 여름방학 동안 한 달여간 진행되는 활동인데요. 대부분의 글로벌 버디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12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기숙사에 상주하면서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체험활동 인솔 등을 맡게 됩니다. 저의 경우 글로벌 버디를 통해 만난 미국에서 조종을 전공하는 친구와 가까워지게 돼서 올해 초에 홍콩으로 그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갈 정도로 깊은 우정을 쌓게 되고 또 아무래도 저는 항공교통을 전공하고 그 친구는 조종을 전공하다 보니
서로 진로와 관심 분야가 겹쳐 더 뜻깊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글로벌 버디로 활동하면서 해외 항공 전공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또 그 인연을 좋게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은 제가 진행했었을 때는 국제문화교류원에서 주최하는 활동이었고 봉사활동과 장학금을 받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2학년 때 글로벌 버디 활동을 했을 때 경복궁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놀러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마지막 날의 수료식 때 교수님들과 저희 학교에 방문 교수님으로 오셨던 교수님들과 함께 수료증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활동은요, 교내 어학연수인데요. 저는 1학년 겨울방학 때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센테니얼 컬리지에서 4주 동안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었습니다. 4주 동안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어 수업을 듣고 그 외의 토요일, 일요일 날은 4주 동안 토론토를 여행하고 현지 친구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2학점으로 인정되고 장학금 2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 캐나다 토론토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왔는데요. 어학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저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특히 저희 학교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학습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기억에 남는 어학연수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은 교내 어학연수를 간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나이아가라 근처로 에어비앤비를 같이 갔던 친구들 10명 정도랑 잡아서 1박 2일 동안 되게 좋은 추억을 쌓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교내 어학연수 가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랑 되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같이 여행 가기가 약속 맞추기도 되게 힘든데 어쨌든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뜻깊고 아직까지 잘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내 어학연수를 통해 좋은 어학 프로그램과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캐나다 구정 축제에서 한복을 입고 이제 한복을 소개하고 또 간단하게 율동 같은 것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서 이제 한복을 입고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많이 사진도 찍어주고 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그런 인터뷰도 하고, 이 사진도 그때 만난 한 친구와 찍었던 사진인데요. 네, 많이 의미가 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술제 진행위원입니다. 역시 항공 분야에 해당되는 대외활동이었고, 이 대외활동은 제가 학술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사회자 역할까지 했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회 항공교통 물류 학술제를 진행위원으로 참가했고요. 6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전반적인 학술제 기획 및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2부 사회자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 외에도 학술제 진행위원들끼리 되게 멀티맨의 역할을 하면서 그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서 성공적인 학술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술제 진행위원이라는 대외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제가 크게 받은 혜택은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현직 공항공사 선배님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사실 저희가 학부생으로 전공 공부를 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직에 계시는 직장인 선배님들을 만날 기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학술제 진행위원을 함으로써 직접 선배님들과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학술제가 끝난 이후에 뒤풀이로 학교 앞 술집에서 되게 크게 뒤풀이가 열렸었는데 그때 알게 된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취업 관련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대학 생활하는데 좋은 가이드를 주시고 있었어서
주시고 계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경험과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냥 전공 공부만 했을 때 놓치게 되는 부분을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진은 그 학술제를 마치고 학술제 진행위원들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2019년 보잉데이입니다. 보잉데이 역시 항공대를 대표하는 항공학술 대회인데요. 역시 항공과 관련되어 있고 PT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PT를 넣었고요. 매우 학술적인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학술 키워드도 넣었습니다. 보잉데이는 매년 스태프 교수님들이 새로운 주제를 안내해 주시는데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해 주십니다. 제가 참여했던 2019년 보잉데이에서는 드론을 개조해 비행선을 제작하고 그 제작 과정과 팀별 비행선의 특징을 보잉 임원진 앞에서 영어로 PT하고 직접 비행선을 경주하는, 그래서 그 기록이 가장 좋은 팀들을 우선적으로 수상하는 그런 대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항공교통 전공인데 항공우주기계공학부 학생들과 학문적으로 교류할 기회는 적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아니라 2019년 보잉데이를 통해서 전공 지식을 활용해 실제 드론을 개조해서 비행선을 제조해보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전공 지식을 직접적으로 제가 눈앞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많이 없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렜던 대외 활동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보잉 임원진 앞에서 영어로 PT하는 그 발표를 제가 했었는데요. 사실 항공대라는, 그리고 보잉데이라는 어드밴티지가 없었으면 제가 보잉 임원진 앞에서 영어로 PT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항공대인인 만큼 그 혜택을, 그 기회를 잘 잡으셔서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3명 다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하고, 그리고 되게 부딪혀가면서 비행선을 제작하고 또 그 발표 원고를 만들고 직접 발표를 해내고 비행선을 조작해서 그 경주를 마친다는 것이 되게 도전적이고, 사실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활동인데요. 그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도전해 보시면 이걸 하고 안 하고의 개인 역량 차이가 되게 크게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런 대외 활동에 도전하셔서 여기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3인 1조로 보잉 임직원 특강 및 헬륨을 이용한 비행선 제작 비행 대회에 참여했던 사진인데요. 항우기 학생들과 학문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보이시는 사진은 이렇게 포스터나 PPT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이런 기회가 없으면 혼자서는 잘 하지 않게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경험치를 쌓게 되는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항공대 전공 강연 동아리 아이카우입니다. 역시 항공에 해당되고 동아리 활동이었고요.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할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서 PT를 넣었고요.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리더십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PPT 제작 및 발표 교육을 받게 되고 한 학기 동안 받게 되고, 이러한 훈련을 거쳐서 동아리 내에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항공교통 전공을 소개하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항공대 전공 강연 동아리 아이카우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발표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번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고3 때 대학생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이 많이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초심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저에게는
제가 이 활동을 2학년 2학기 때 했었는데 되게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항공교통을 대표해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첫 인상을 주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학업과 이런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원동력으로 크게 작용했던 활동입니다. 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가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이건 아이카우 MT 사진입니다. 제가 아이카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되게 여기 모인 다른 학생들도 자기 개발의 욕구가 높고 그리고 발표하는 걸 즐기고 되게 사교적이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점에서 저도 같이 일했던 이런 동아리 학우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서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활동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제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항공대 에어택시 소모임 쿠탐인데요. 정확히는 무인기 소모임입니다. 역시 항공 그리고 매주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다른 스터디원에게 발표한다는 점에서 PT를 넣었고요. 굉장히 학술적인 활동이고요. 가끔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영어로 된 거의 대부분 영어 원어로 된 논문들이나 연구 자료들을 참고할 일이 많이 생겨서 어학도 넣었습니다. UAM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문, 연구 자료 등을 통해 익히고 저의 경우 이중 에어사이드 팀에서 팀원과 협력해 배포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이제 새내기들이 이해할 수 있을 수준에 있어서 UAM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책자 형식으로 제작해서 이 책자 형식의 내용을 배포하는 일인데요.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교수님, 대학원생, 해외 연구 인턴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 지식보다 사실 훨씬 더 깊이 있고 넓은 범위의 활동인데요. 사실 UAM 자체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세미나나 학술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학부생인 저로서는 더 알아가고 익혀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 제가 아직 잘 모르는 하지만 관심 있고 열심히 배워보고 싶은 분야를 교수님, 대학원생, 인턴분들과 함께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주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PT 능력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술 소모임을 드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언가 생산적인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활동에서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이제 한국공항공사에 계시는 저희 선배님과의 질의응답을 담은 메신저 내용인데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전문적인 자료들을 혼자서 찾아볼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러한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제가 평소라면 간과하고 지나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 들여다본 내용을 바탕으로 선배님께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했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알려주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이 선배님께서 거의 1시간 동안 전화로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실 만큼 굉장히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셨고 그 선배님께서는 실제 현직으로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관심 가져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도움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도 더 전공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관련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그 스터디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많이 얻어가고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선배님들과의
그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항공대 영상제작 소모임 빨간 비디오인데요. 소모임이고 협력적인 부분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모임의 경우 고양 미디어 센터에서 촬영 장비 및 실제 촬영 기법에 대해 4주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장비를 대여해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영상 제작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그 영상 제작에 대한 진입 장벽이 일반인으로한테까지 많이 내려와서 비교적 접근성이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영상 제작이 혼자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협력해서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뿌듯함과 협력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교육 및 장비 대여 영상 제작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되게 원활하게, 저도 촬영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촬영 장비를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촬영 장비를 익히고 직접 촬영을 해보고 또 그 촬영한 것을 바탕으로 감독님과 그리고 같이 배우는 학우들과 피드백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촬영 기법과 영상 편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활동을 동아리 학우들과 협력해서 즐겁게 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교내 대외 활동인 새내기 성공센터 멘토-멘티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새내기 성공센터 3중 멘토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활동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항공교통 전공이니까 항공에 관한 대외 활동을 교내 대외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교외로도 많이 나아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항공에 관련된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PT 능력 또한 많이 향상되었고, 제가 1년 동안 새내기 10명을 멘티로 맡아 새내기들의 원만한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선배 멘토 인터뷰를 기획하고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나 국립항공박물관을 견학하고 마지막으로 친목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인 인터뷰를 통해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과 교류할 수 있었는데요. 직장인 인터뷰의 대상은 새내기 성공센터 측에서 한 학기에 한 분씩 배정을 해주시고, 이번 2학기의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선배님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저는 2학기에 3분 정도의 현직에 계신 직장인 선배님들을 인터뷰해 왔고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리더로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피드백하는 활동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소규모로 가능한 자리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직접 멘토로서 어떤 직장인 선배님을 컨택할지 그 풀을 일단 구상을 할 수 있고, 멘티들과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지를 작성할 건지,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네, 정말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때 제가 했던 포스터인데요. 1학기 때는 한국공항공사에 계시는 선배님을 인터뷰했었고, 새내기 학우들은 이제 학업의 동기부여를 얻고, 멘토의 경우 자소서, 필기시험, 면접 등에 대한 꿀팁도 얻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국립항공박물관 견학을 했던 사진이고요.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을 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잠시
제한적으로 관람을 재개했는데 그때 조종 관제 체험을 예약해서 조종 체험과 관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뜻깊었던 게 현직으로 김포 관제탑에 계셨던 관제사 분께서 김포 관제탑 관제사 분께서 관제를 직접 알려주시고 대한항공 조종사로 계셨던 조종사 분이 직접 조종 체험을 시뮬레이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저는 현재 3학년으로 관제교육원을 이수하고 있는데요. 관제교육원과는 또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관제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장비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직으로 계셨던 관제사분이 굉장히 그런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활동을 안내해 주셨다는 점이 항공인으로서 굉장히 이제 진로에 대한 자부심과 또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항공포탈 항공보안 논문 공모전입니다. 역시 항공학술협력 키워드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출품했던 논문의 제목은 불법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입니다. 이 공모전을 계기로 항공 분야의 전문성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드론 관련 배경 지식을 정말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 공모전에 논문을 출품한 것이 2학년 여름방학 시기였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있어서 저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이 불법 드론, 안티 드론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일이 이제 비행장에 드론이 불법으로 출몰하면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리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그리고 또 불법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주파수 교란이나 재민건이나 아니면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드론에 그물을 달아서 불법 드론을 포획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를 도입하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에서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는 그런 동기나 계기가 없으면 간과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슈가 돼서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미리 이렇게 항공 관련 논문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이제 항공 분야 자체가 굉장히 최전선에 있는 산업이고 연구 분야이다 보니까 미리 공부를 해놓고 관련 배경 지식을 습득해 놓는다면 앞으로 펼쳐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문제점? 그런 사건, 사고 같은 것을 이제 뉴스나 기사로 접했을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그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런 해결 방안을 이 활동은 3인 1조로 진행되었었는데 2명의 다른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공 공부에 임하는 태도를 훨씬 더 깊이 있는 태도로, 그리고 훨씬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문 대회 포스터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마이스 서포터즈 7기 활동입니다. 역시 PT 학술 협력 키워드에 해당하는 활동이었는데요. 제가 이 활동을 지원했던 이유는 항공과 관광의 연계성 때문입니다. 사실 항공과 관광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타는 이유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대부분 관광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마이스 산업의 경우 특수하게 단순한 관광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행사, 공식적인 회의, 국제회의 등을 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가적 산업까지 모두 전반적인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실 산업인데요. 마이스 뜻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익지비션의 약자인데요. 미팅은 말 그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의, 예를 들면 UN 회의가 있고요. 인센티브는 포상금입니다. 여기에서는 포상 휴가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컨벤션도 이제 그런 컨벤션은 말 그대로 그 컨벤션이죠. 익지비션은 이제 전시. 한 문장으로 마이스 산업을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면 그런 사무적인 업무로 해외를 방문하게 되거나 아니면 포상 휴가로 해외를 방문하게 되거나 했을 때 단순히 딱 그 일적인 업무만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가게 되면 해외에 있는 맛집, 관광 명소, 그리고 호텔 등의 숙박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곳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맛집, 호텔, 그 주변 관광지 이런 식으로 그 해외에 가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돈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대 산업 전반적인 것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저는 항공과 관광의 연계성을 느끼고 이러한 일을 통해 사실 저에게는 마이스 산업이 생소했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고 항공과 관광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광공사 현직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마이스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항공과 관광의 연계성이 아니더라도 이 활동에서 크게 제가 의미 있다고 느꼈던 활동이 6인 1조로 굉장히 다양한 전공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타 대학생들과 굉장히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의 잘 만들어진 PPT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정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발표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발표 훈련이 되는 동시에 사람들과 협력할 수 되게 대외 활동스러운 대외 활동이었는데요.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내 의사를 잘 전달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대외 활동이었습니다. 네. 이건 발대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활동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자라지기인데요. 봉사활동이었고 제가 1학년 때 재즈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재즈 관련해서 관심이 크게 생겼었을 때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취미로 드럼도 치고 재즈바도 가고 이렇게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런 흥미와 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참여하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자원봉사자들 100여 명이 4박 5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저는 20살, 21살 때 참여했던 활동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굉장히 다양한 나이와 전공, 직업,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진행했던 봉사활동은 메인 무대의 객석을 관리했고 이건 제가 1년차 때 했던 활동이고요. 2년차 때는 기념품 판매 부스에서 기념품 판매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만 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알게 모르게 갇히게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도 있었고 확실히 정말 그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한 나이가 있고 전공도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그리고 대부분 학생이랑 직장인 비율이 3대 7 정도로 기억을 했었는데 그렇게 사실 어린 나이에 학교에만 있다 보면 학부생 학우들과 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모든 인원과 4박 5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네,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제가 밴드 퍼션이라는 밴드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네,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생 문화시민봉사단 활동입니다. 역시 봉사활동이었고 제가 평소에 전시 보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봉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취미적인 요인도 이 활동을 선택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역시 혼자 활동할 때도 있었지만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는 일이 비율이 1대1 정도였다는 점에서 협력 키워드도 넣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문화시민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책임감과 시간 엄수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었을 때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이제 봉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했던 봉사는 안내자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그런 교육? 대부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에 쓰이는 교구들을 만드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학교 근처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지만 총 50시간을 제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최대로 4시간에서 5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정말 왔다 갔다를 정말 20번 넘게 한 거잖아요. 이 활동을 통해서 대외 활동을 선택할 때 그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외 활동 선택할 때 꼭 소요 시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제가 지금 현재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데 지금까지 쌓아온 봉사활동 시간이 거의 200에서 300시간 정도 사이로 예상이 돼요. 교내하고 교회에서 모두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해온 편인데 저는 유의미하고 맥락 있는 봉사활동 기록을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러한 봉사활동 기록을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에서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때에도 그 2가지 기능 면에서 동시에 유의미하고 맥락 있는 봉사활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것도 그 그런 행사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 대학생 문화시민 봉사활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전공하는 것이 항공교통 전공이고 또 항공에 큰 관심이 있었어서 앞서 교내 대외 활동으로 말씀드린 글로벌 버디, ISP 글로벌 버디로 활동하는 것도 이제 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큰 맥락에서 제 진로와 봉사활동과 이제 취미, 협력 이런 모든 가치들이 다 맥락으로 얽힐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아무거나 해서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진로와 본인의 흥미 정도를 고려해서 유의미하고 맥락 있는 봉사활동 기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찍은 봉사 첫날에 이제 큐레이터 분이 안내해 주실 때 첫날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이후로는 열심히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종로 한복 홍보단 2기인데요. 영상 제작하는 일이 거의 메인 업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사진과 영상이 중요한 사진을 찍어서 편집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편집해서 또 유의미한 자료를 만든다는 점에서 영상을 넣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활동이라서. 그리고 한복은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좋아했던 되게 흥미가 있었던 평소에 한복을 좋아했어서 한복 홍보단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브이로그도 제작하고 한복 패션쇼 등의 팀플, 굉장히 듣기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이런 활동들을 협력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 취미 협력을 키워드로 넣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평소에 한복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굉장히 대외 활동에 있어서 즐거움을 크게 보고 선택한 대외 활동인데요. 전통 한복을 알린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활동이고 종로 한복축제 홍보 영상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활동하게 될 활동 내용에 브이로그 제작, 한복 패션쇼 등이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발대식을 마치고 이제 팀을 나누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활동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날 발대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가 경험했던 교내와 교회 대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고 자기 개발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을 그런 선배나 후배나 아니면 동기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서 사실 저는 저보다 정말 뛰어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결과, 수상 실적을 내고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되게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선배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도 또 동기부여가 되어서 최대한 다양하게 자기 개발하고 또 대인관계 능력도 높이고 그리고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인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 인성도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교내 교회 대외 활동을 해왔는데요.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교내와 교회 대외 활동의 각 특징을 말씀드리고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학에서 대외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PPT 화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교내 대외 활동의 경우 항공 분야 공모전 대외 활동, 퀄리티와 경쟁력 모두 잡자. 항공대학교에서는 보잉데이, 로키드 마틴, 팔콘 챌린지 등의 항공 분야의 유수한 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항공 관련 공모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공모전에서 스태프로 활동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저의 경우는 항공교통 전공이니까 공대 친구들과 협력해서 항공 관련 공모전을 준비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교내에서만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는 공모전보다는 비교적 접근성도 쉽고 진입 장벽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대 친구들과 협력해서 항공 관련 공모전에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내가 아니고서야 교회 대외 활동으로 항공 관련 공모전이 논문 공모전이나 아니면 항공교통 전공의 경우 기상청 대학생 기자 서포터즈 등의 활동 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서포터즈 등이 있는데요. 항공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또 항공에 관련된 전공 지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또 그걸 바탕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걸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좋은 경험과 능력치를 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대외 활동인데요. 교회 대외 활동은 무엇보다 다양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대에서 전공 공부만 하고 항공대 내에서 만날 수 있는 학우들과만 교류한다면 비교적 다양한 전공, 나이, 직업,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내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우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동시에 교회 대외 활동도 함으로써 보다 전인적이고 보다 나은 그런 대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대외 활동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모두 다 처음에는 친구가 되지만 이제 1년, 2년 지났을 때 제가 맺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고민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알게 된 사람들 모두를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은 새내기 때 해볼 만한 굉장히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느꼈던 교내 교회 대외 활동에 대한 제 감상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대학생이 하는 교내 교회 대외 활동이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나서 후회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 활동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더 늦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발견될 수도 있었겠죠. 단점의 경우는. 그런데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먼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그 의견을 조율할 건지 직접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이렇게 먼저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경험을 20살, 21살, 22살 때 해왔는데 이러한 경험을 먼저 하는 것이 나중에 갔을 때 훨씬 더 넓고 깊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또 자신의 경쟁력과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을 더 가꾸어 나가면서 바람직하고 슬기로운 대학생으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